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컴퓨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뻔한 내용 같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뭘까요? 기계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 창조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그게 없죠. 컴퓨터가 창조적으로 뭘 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죠.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내가 안 좋은 이상한 데이터를 넣으면 결과가 제대로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네,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GIGO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GIGO 하면 G가 무슨 뜻이냐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I는 input 들어가다.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와요라는 거예요. 자, 컴퓨터라는 게 이것에 입력이 있으면 출력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상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출력 결과가 이상한 게 나오고 내가 정확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출력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정확성이 되면서 뭐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수동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 스스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의해서 얘는 결정이 나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그런 말을 하죠. 누구 닮았어요? 자기 핏줄이잖아요. 네. 그런 말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좋은 거죠. 네. 하여튼 컴퓨터는 이제 수동성입니다. 네. 들어온 데이터에 따라서 출력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의미다. garbage in, garbage out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특징에서는 이제 이걸 기억해 주면 돼요. GIGO는 컴퓨터의 정확성, 수동성과 연관된 것이다. 자, 기타 신속하다. 컴퓨터 빠르죠.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1초에 뭐 5,000번의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이 쫓아갈 수가 없죠. 아무리 영재라고 해도. 대용량성입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대학교의 이제 학생들의 성적 관리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한 해 연도의 성적뿐만 아니라 또 성적 증명서 때려오는 졸업생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데이터를 다 처리를 하잖아요. 대용량성입니다. 그다음 범용성입니다. 컴퓨터를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은 이제 컴퓨터를 무슨 용도로 사용하세요? 뭐 워드, 엑셀 뭐 다 있죠? 여러 가지 용도. 그 다음에 호환성이라는 용어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호환성이라는 이제 용어가 이제 좀 종종 나오는데요. 내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A라는 컴퓨터에서 잘 작동이 됐어요. 그럼 B라는 컴퓨터에다가 이제 또 소프트웨어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B라는 컴퓨터에서는 작동이 안 되네? 그럼 우리는 그건 호환성이 없다라고 하죠. 또 A라는 컴퓨터에서 내가 C 언어로 프로그램 작성을 했어요. 다 완성을 못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해야지 해가지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이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호환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환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때요? 어떤 컴퓨터에 넣더라도 그게 잘 작동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그거를 호환성이 좋다. 호환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컴퓨터에 대한 이제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컴퓨터에 대한 기능은 이렇게 있어요. 이 5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근데 어렵다. 외우기 힘든데요가 아니에요. 이거 외우기 쉬워요. 뭘까요? 자,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어요. 자, 입력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출력이 있어요. 그러면 입력, 출력 됐죠? 그 다음에 뭐를 하죠? 네, 안에서 무슨 일을 하죠? 연산,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서 자, 결과 내겠죠? 자, 계산될 결과를 잠시 기억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작동되고 있나라고 이제 확인하는 게 관리하고 감시, 감독하는 게 제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일단 입력, 출력이 있고 안에서 연산, 저장, 제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이제 5가지 기능, 입력, 제어, 연산, 기억, 출력,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입력은 뭐 하는 거예요? 입력에서 뭐 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라, 어떤 프로그램을 처리해라, 이런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기도 하고 또 조건을 집어넣기도 하죠. 하여튼 시스템에 투입되는 것을 우리는 입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어입니다. 제어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딱 시험 문제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 쪽에서 이제 제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제어한다. 여러분 자신을 제어한다. 그럼 뭐예요? 뭔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거죠. 이건 해도 돼. 이건 안 해.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비 오는 날 미친 사람이 거리에 좀 많이 나온대요. 평소에는 압니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 비 오는 날에는 인간의 뇌에서 제어하는 게 좀 떨어진대요. 제어하는 게 제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밖에 뛰어다니면 돼요. 네? 그런 제어라는 것은 지시하고 감독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게 제어입니다. 연산이라는 것은 이제 처리하는 거죠. 연산 처리를 한다. 그거죠. 제어 명령에 의해서 이제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하고, 기억은 이제 연산된 결과, 처리된 결과를 이제 저장하는 것을 말을 하고, 출력이라는 것은 이제 처리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보여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세부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제어만 좀 생각해주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5개의 기능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 대한 구성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는요, 네, 크게 뭐와 뭐로 구성이 될까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을 2개로 구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2개로 쪼개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정답은 네, 죽어요. 네, 그죠? 네, 이제 농담이었죠? 네. 우리 인간은 보통 어떻게 쪼개냐면 육신과 정신세계로 나누죠. 컴퓨터는 육신에 해당된 하드웨어, 정신에 해당된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기계,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모델분이라든지 그러면 하드웨어 정말 좋으시군요. 그렇게 하죠. 맨날 전교 1등을 해요. 난 1시간 동안에 수학을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데 저 자식은 30분 만에 문제 풀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도 100점 나오는 거예요. 걔는 어때요? 네, 소프트웨어가 끝내준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자, 컴퓨터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하드웨어는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많죠?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만 적자. 여러분 넘어질 때 어디를 제일 보호해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뭐 자전거 탈 때, 인라인 할 때 뭐부터 배워요?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죠. 스키 할 때도 넘어지는 방법을 배우죠. 머리를 안 다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핵심적인 거 하드웨어는 뭐가 있을까? 자, 중앙처리장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드웨어에서 CPU라고 하죠. 컴퓨터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장치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장치 이렇게 구분을 해요. 많은 장치들이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주변장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는요, 이제 우리가 명령어들이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줘야 돼요. 이거를 사진 찍듯이 딱 찍어가지고 머릿속에 쏙 집어 넣어줘야지 됩니다.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머릿속에 없으면 이 세부적으로 나가는데 어때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여기까지 머릿속에 이제 넣습니다. 자,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하드 뭐라고 그래요?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인 장치들이다. 여러분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 세 가지가 뭐였어요? 중앙처리장치, 주격장치, 주변장치. 일단 외워놓으세요. 이게 뭔데요? 뒤쪽에 기본서에서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은 하드웨어 세 가지 기억합니다. 됐죠? 자, 소프트는 이제 우리가 부드럽다. 우리가 이제 뭐 맥도날드 가가지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명령어다,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운영하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여러분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 여기 컴퓨터를 켜가지고 하고 싶은 거, 뭐 게임도 되죠. 네, 뭐 한글, 엑셀, 포토샵, 뭐 액세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시험 컴퓨터 일반 과목 중에서 운영체제라고 있죠. 그게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운영체제, OS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한 과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펌웨어가 있습니다. 펌웨어. 이거를 이제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이거는 뭐냐면 하드웨어도 아닌 것이 소프트웨어도 아닌 것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이제 중간에 있는 거다. 또는 하드웨어 성질과 소프트웨어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펌웨어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롬에 저장되어 있어요. 롬 중에서도 EEP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뭘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단은 스킵을 하세요. 이게 이제 롬이 주격장치 중에 일부인데 우리가 이제 주격장치의 또 종류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까 보다. 이래독을 다 끝나고 나면 이 말이 이해가 갈 거예요. 네. 하여튼 이게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데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는 뭔 뜻이에요? 작은 그런 뜻이죠. 네, 작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장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네, 일단은 넘어가 보고요. 이거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은요, 좀 잘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빨간 톤을 했는데요. 파란 톤으로 해주세요.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바꾸기가 힘들어요. 딱 이제 기계적인 걸로 컴퓨터한테 부착을 시켰는데 이게 아니라 이걸로 해주세요. 부품을 사와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는요. 고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도 수정이 거의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내가 삼성의 컴퓨터를 샀단 말이에요. 컴퓨터 켤 때마다 뭐 나와요? 네, 삼성 로고 나오죠. 네, 그건 어때요? 컴퓨터 켤 때마다 똑같잖아요. 네, 그거는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런 건 어차피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들을 롬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죠. 거의 변동이 없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일정한 하드웨어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할 필요가 없는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를 롬에다가 저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드웨어처럼 쓰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쓰면은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고 회로를 더 단순화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컴퓨터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인간들이 더 연구를 한 거죠. 하드웨어 하면 속도가 빠르고 소프트웨어 하면은 변경이 용이하다.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하드웨어 특징을 가지면서 소프트웨어 특징을 가진 펌웨어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변동이 없는 프로그램을 하드웨어 공간, 롬에다가 저장을 해버려서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펌웨어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이제 컴퓨터 종류로 들어갈 거예요. 네, 컴퓨터 종류. 이 세상에 컴퓨터는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반이 있는데 한 30명이 앉아 있는데 자, 두 가지로 분류하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분류하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녀로 뭐 키 작은 사람, 큰 사람, 뭐 빨간 구두 신은 사람, 안 신은 사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컴퓨터를 이제 구분을 해보자 그거죠. 그러면 뭐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죠. 그래서 몇 개의 기준이 나올 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컴퓨터를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를 분류를 해봤어요. 어떠한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자, 보세요. 네. 디지털 컴퓨터가 있어요. 디지털 컴퓨터는요, 네, 문자나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에서 여러분 키보드 봐봐요. 뭐 있어요? 문자 있죠. 네, ABCD, 뭐, 미음, 니은, 디귿, 기억 이런 거 있죠? 문자잖아요. 숫자 1, 2, 3, 4 있죠. 그런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디지털 컴퓨터예요. 우리는 보통 뭐 디지털이다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하여튼 문자나 숫자로 된 문자 숫자가 연속되어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비연속적인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우리는 디지털 컴퓨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예요. 여러분 지금 데스크탑 책상에 올려진 거, 그죠? 들고 다니는 거 다 디지털 컴퓨터죠. 네. 그것에 비해서 뭐도 있냐면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어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뭘까? 얘는 문자로 숫자로 된 비연속적인 데이터를 썼는데 아날로그는 어떤 데이터를 쓰길래 아날로그라 그럴까라고 봅니다. 자, 아날로그는요. 온도, 전류, 속도 등과 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연속적으로 변하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컴퓨터를 아날로그다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이 편하죠.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너무 디지털했으니까 또 아날로그적 감성을 갖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심장이 뛰는 감성을 갖자. 여러분 심장 어때요? 연속적으로 뛰고 있죠. 이건 아날로그죠. 이렇게요.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가 아니라 쿵쾅쿵쾅 거릴 때 쿵 하고 크게 뛰었다가 쾅은 작게 뛰는 거죠. 하여튼 심장도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럼 또 그러면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이것의 장점을 따서 또 컴퓨터를 하나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를 이제 결합한 것을 말을 해요. 하이브리드다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항상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결합했다, 합쳤다라는 걸 생각해 주면 돼요. 자동차도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자, 디지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분할 거예요. 네. 자, 디지털은 이제 회로를 뭘 사용하냐면 논리회로를 사용해요. 논리회로가 어떻게 생겼지 궁금하죠? 일단 아날로그는 무슨 회로를 사용하냐면 증폭회로를 사용해요. 증폭회로. 자, 구분해 볼게요. 논리회로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0 아니면 1, yes 아니면 no. 자, 증폭회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네. 이해됐나요? 네. 자, 논리회로 0 아니면 1. 네. 증폭회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안 좋은 일로 이제 자기 지인이 응급실에 누워서 갑자기 왔어요. 그럼 어떠세요? 일단 심장이 뛰어야 되니까 무슨 기기를 달죠. 그럼 모니터 화면에 막 이런 게 나오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됐죠? 중요합니다. 디지털 논리회로고 아날로그 증폭회로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입력 형식, 출력 형식을 보세요. 자, 디지털 컴퓨터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예요. 문자, 숫자 이렇게 비연속적인 데이터가 입출력이 되는 거예요. 문자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아날로그 컴퓨터의 입출력은 뭐라고 그랬죠? 생각나나요? 자, 연속적인 거죠. 전류, 전압, 또 온도, 습도 이렇게 연속적인 거. 그래서 출력 결과도 이것처럼 뭐처럼 보여요? 그래프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프 형태로 나오는 것을 말을 하죠. 이렇게 됐나요? 네. 자, 정밀도는요. 이게 필요 한도까지 얘는 정도가 제한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자, 연산 형식, 산술 연산, 논리 연산. 자, 얘는요. 미적분 연산. 미적분 연산 어렵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해봤죠? 그래프 나오니까 미분적분 연산을 하는군요. 자, 연산 속도 여러분 조심해 줘야 돼요. 연산 속도가 얘가 더 느려요. 네, 아날로그가 더 빨라요.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막 정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왔어요. 이 기기를 달죠. 심장이 뛰는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한 5분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 결과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급박한 상황인데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날로그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결과가 단순해요. 뭐 안에서 아주 복잡한 연산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연산 속도가 빠른 것은 아날로그예요. 그 점을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조심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통 디지털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연산 속도는 아날로그가 더 빠르다라는 거. 자, 증폭회로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프로 표현이 돼요. 네, 미적분 연산을 해요. 예. 그 다음에 디지털 이렇게 생겼어요. 0이냐 1이냐 논리회로예요. 문자나 숫자가 입출력 형식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산술 논리 연산을 하는 거예요. 예, 연산 속도는 아날로그에 비해서 느려요. 자, 프로그램 하는 거고 얘는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네. 적용 분야 범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컴퓨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네, 범용성입니다. 하지만 아날로그는 이제 특수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용도로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시계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시계, 디지털 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시계의 내용이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는 걸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이런 시계가 아날로그가 되죠. 하이브리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하이브리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시계가 우리 핸드폰 시계도 그렇지만 계속 디지털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시계를 보고 시계 읽어봐. 그때 못 읽는다라는 그런 뭐 통계 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시계로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구분해 주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형태는 이제 뭐냐면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그렇게 나와요. 자,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른 분류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뭐 있었어요?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세 개는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빨간 줄 침대의 특징적인 면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컴퓨터 분류 중에서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른 분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